자, 이제 61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입안한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요.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한다는 게 이제 사인 딱 해주고요. 결정한 것을 고시합니다.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행정청이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효과가 없는 걸 알려줄 때는 공고한다 그래요. 공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고시. 그래서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결정한 내용을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그 날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효력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규제하는 행위제한. 이 행위제한이라는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입안한 것을 일단 이 결정한 것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효과 발생. 그럼 역시 누가 결정할지 결정권자. 저희 권한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안권자도 잘 물어보는데 입안권자보다 더 중요한 게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를 우리 시험에서는 더 잘 물어봐요.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꼴 자치권이라고 그래요.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 자치권.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저번 주에 누구라고 배웠어요? 자,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근데 하나 더 있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 이자들이 자치권, 즉 원칙적으로 결정권을 갖습니다.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입안권자보다 상급 행정청이 무조건 결정한다 그건 아니에요. 입안권 따로 결정권 따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권한자를 좀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할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결정권 있죠. 자, 여기 어디 숨어 있어요? 여기 시장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시장이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정권이 있고요. 그런데 자, 시장하고 군수예요. 시장하고 군수는 입안했어요. 결정 못해요. 결정권, 자치권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누구한테? 도지사. 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야 시장군수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입안만 할 수 있지 결정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데, 자, 여기서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일 때는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옆에 자, 경기도가 있어요. 그 밑에 하남시. 자, 하남시는 뭐 인구 10만 정도 되는 일반 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성남시가 있습니다. 이 성남시는 인구 100만 되는 대도시가 돼요. 그러면 하남시의 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청 청사를 새로 짓겠다. 이 청사 같은 게 다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남시장이 청사 새로 짓기 위해서 입안. 결정은 하남시장이 못하죠. 자, 하남시장은 입안만 해서 누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 도지사한테 결정해주세요 신청. 그럼 도지사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즉 결정해줘야 청사를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장은 입안만 할 수 있지 자기가 결정해서 못한다 그죠. 도지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옆에 성남시의 청사가 너무 오래돼갖고 성남시장이 청사 이거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성남시장 입안하죠. 저 성남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의 시장은 입안하고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결정도 해서 자기가 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써도 누구의 권한이 훨씬 더 큰 거냐? 대도시, 성남시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훨씬 더 권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새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남시장이죠. 뭐 대선 지지율 3위 한다. 그래서 제가 요 성남시 살아요. 성남시. 그래서 시장 나올 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하고도 맞짱 뜨고 막 그러죠. 옛날에 경남 도지사하고 막 맞짱 뜨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성남시장은 도지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직접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호화청사 짓는 거라고 그랬죠.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호화청사 져갖고 욕 먹은 게 용인시예요. 용인시청 청사 아주 멋지게 져갖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용인시청 청사 한 30층인가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멋져요. 그래서 바로 옆에 성남시 질 수 없다 더 크게 더 호화롭게 3천원인가 들여가지고 성남시청 청사를 특별시청보다 더 멋지게 져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바가지로. 그런데 드라마는 맨날 여기 와서 찍는 거예요. 드라마 촬영장은 맨날 성남시청. 제가 요 앞동네 살아요. 그래서 아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그 다음에 수원시. 수원시청 청사는 앞동, 뒷동 두 동이요. 그것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호화청사 짓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다 무슨 시예요? 대도시. 대도시에서. 대도시하고는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남시 같은 일반시의 시장이 호화청사 짓겠습니다.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도지사 결정해줘요. 기싸대기를 날리는. 아무튼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의 시장은 입안하고 결정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도지사. 이 도지사 광역사업 관련해서 입안했습니다.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직접 결정. 그래서 자, 시도지사,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입안했을 때는 결정도 직접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거는 누구만?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결정권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신청이 되는데 대도시의 시장은 결정권이 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칙.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그럼 좀 전에 시장 군수는 결정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합니다. 이유는 저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남시장이 관할구역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고 그래요. 입안했죠. 원래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그 일부 지역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요것만큼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국책사업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을 지자체장이 결정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사안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 용도구역 중에서 두 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일단 두 개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개입. 개입은 무조건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소위 뭐라고 불러요? 그린벨트 이렇게 부르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럼 제가 저 지방에 땅 갖고 있는데 그 땅에 개발제한구역 딱 지정했어요. 그린벨트 지정하면 일체 토지 이용 개발 못한다 그죠? 그래서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이건 땅이 아니고 이제 똥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가장 세게 규제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규제라니까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만 결정해요. 즉 국토부 장관만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뭐 하려고 지정해요? 일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시도지사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지정해서 난개발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있는데요. 자, 얘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자, 시로 시작하니까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결정.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 두 개하고 얘는 달라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누구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하나가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무조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왔어요. 무조건 권한자 누구? 해수부 장관.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권자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자, 이 결정권자가 단순해갖고 더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것들, 이거 다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죠. 이 용도구역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그거를 제일 잘 물어봐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두 개는 무조건 누구만 결정? 국토부 장관. 그럼 이 도자가 뭐였어요? 두 번째 도. 예? 도시 자연공원구역.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막 혀 꼬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말도 이거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요거 이름부터 우리가 잡아야 돼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여기에 뭐 없네요? 없다는 것은 원칙대로 간다고 얘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대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자는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는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수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는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자, 우리 결정권자 이제 쭉 찾아봤고요. 자, 결정권자가 결정하려면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절차를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하나만 구분하면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결정권자. 그것만 딱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협의 심의는 입안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 거치는데,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면은 협의 심의 앞에 뭐 붙여주는 걸까요? 중앙. 공식처럼 중앙자 꼭 붙여야 돼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도 무조건 중앙하고 합니다. 이 중앙 빼면은 틀리는 거예요. 중앙하고 협의하고 심의. 근데 이 협의 심의도 역시 생략할 수 있어요. 국방상, 안보상, 기밀, 경면상일 때, 이때는 협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면은 다 생략이다 그죠? 바로 입안에서 결정, 집행할 수 있고요. 자, 기밀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요. 협의 심의하고 주민 의견 청취. 그럼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일 때 생략하는 것은 주민 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입니다. 그럼 원칙은 이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 사인 딱 하고요. 결정한 것을 결정권자 고시에서 알려줘요. 그리고 다시 결정권자는 즉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결정한 서류를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 보내줍니다. 사인해갖고 보내줘요. 그러면 이 특광사원수가 우리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열람시켜갖고 우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하고 직접 우리한테 열람시킨다 그러면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결정권자는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누가요? 특광, 시장, 군수.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국토부 장관이 저 지방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결정할 수 있죠. 개발제한구역 결정하고 고시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지역 주민한테 개발제한구역 결정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누구한테 송부해준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 보내주면은 송부받은 특광사원수가 우리 관할구역에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열람시켜갖고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일단 결정권자 별표. 자,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이 뭐예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원칙인데 다만 계속 봅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즉 대도시 시장 동그라미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딱 거기서 끊습니다.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친구 2명 나오죠? 원칙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이 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외 계속 봐요.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 매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럼 시장 군수는 원칙은 결정권이 없는데 딱 하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만큼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예외고요. 그 다음 또 밑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죠. 자,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어요. 또 2번 개발제한구역의 개자 동그라미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자 동그라미 개입 이거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밑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와보세요. 결정 절차 협의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미리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밑에 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동그라미 중앙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가로 2번 심의.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 동그라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다 거쳐라 그랬는데요. 우리 동그라미 친 거 국토부 장관일 때는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중앙. 그거 빼주면 틀리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바로 3번 생략.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안보상 기밀, 동그라미 1.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밑에 줄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밀일 때 생략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4번. 자,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의 규정, 즉 협의와 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변경할 때도 원칙은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역시 경미한 사항 동그라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협의하고 심의도 두 가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밀하고 경미한 사항일 때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게재해서 그 결정을 고시하고 딱 끊습니다. 그럼 결정을 고시하는 거는 누가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고시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기까지 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결정 고시하고 다시 누구한테 송부해 준다. 특광시장 군수. 그 우리한테 열람시켜주는 것은 누가요? 특광시장 군수. 여자들이 열람을 시켜주게 되죠. 넘어갑니다. 그럼 결정의 효력 1번. 효력 발생 시기라 그래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즉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자, 얘가 26회 때 기출 정답 지문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그럼 틀려요. 결정 고시하고 다시 결정한 것을 뭐까지 해라?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좀 논리를 봐요.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 제한하게 되는데, 자, 모든 우리 공법상의 규제, 이 제한이라는 것은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합니다. 자, 이런 새로 하는 것부터만 규제한다는 것을 행정규제 장래효라고 그래요. 즉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를 갖는다 그 얘기예요.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를 갖고, 그럼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제 효과를 거슬러 갖고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규제 효과를 거슬러 갖고 미치는 것을 소구표라고 그래요. 소구표. 이 소구표는 헌법에 의해서 금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가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규제는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 자, 이런 규제를 무슨 효라고요? 장래효.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를 가져요. 그러면 자, 규제를 만들 당시, 즉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던 자가 있어요. 그럼 하고 있던 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죠? 착수해서 하고 있던 것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자, 이거를 좀 의식하게 기득권 보호라고 합니다. 즉 기왕에 취득한 권리는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던 것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특칙이 두 개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 두 개는 용도구역입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용도구역은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합니다. 제일 센 규제를 가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용도구역 결정 당시에 착수한 자, 착수만 갖고는 기득권을 보호 못 해줘요. 이때는 별도로 3개월 내 그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까지 해야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자, 이 두 개 용도구역일 때는 착수한 자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까지 하라고요? 신고. 이 신고 안 하면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두 개만 기득권 보호의 특칙이다라고 해서 요새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2번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가로 열고 기득권 보호 이렇게 써 있죠. 자, 그거 얘기하는데, 자, 원칙 한번 봐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착수한 자, 착수에다 동그라미. 거기서 키워드는 착수입니다. 적어도 사업이나 공사를 했구나. 객관적인 징표. 착수. 우리 착수는 다른 말로 삽질. 딱 이렇게 쓰면 돼요. 삽질. 삽 한번 퍼야 돼요. 그래서 삽질한 자는 밑에 대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행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하고 있던 것은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다시요. 결정 당시에 착수한 자 계속할 수 있죠?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된다? 자, 여기 지금 읽어봤잖아요. 뭐 허가받아라, 신고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헛것을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착수한 자는 그냥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철저하게 기득권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 그 밑에 특칙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거기다 별표. 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개 비춘. 두 개 용도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고시일부터 3월 동그라미 3월 내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그 밑에 줄 신고하고 밑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 용도구역은 착수 갖고는 기득권 보호 못 해준다 그죠? 뭐까지 하라고요? 3개월 내 신고를 해야만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는 딱 요 두 개만이에요. 다른 거는 뭐만 하고 있었으면 착수. 요 두 개만 별도로 3개월 내 신고해야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인데, 자, 우리 지형도면은 그냥 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형태를 그린 도면, 지도인데 이 지도에다가 결정한 사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토지에 요거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다가 결정한 내용을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지도만 딱 봐도 이 토지에 뭐가 결정됐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를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라고 하고요. 주의할 거는 요거 지적도에다가 작성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적도라는 거죠. 공시법에서 들어봤죠? 이 지적도에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도에다가 작성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도라 그래요.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자, 이런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그러죠. 지번. 그리고 1번 토지는 지목이 됩니다. 자, 대라는 토지는 뭐 할 수 있는 땅이래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2번 토지는 전, 밭농사 짓는 땅. 3번 토지는 답, 논농사 짓는 땅. 이런 지번과 지목을 합쳐가지고 지적이라고 그래요. 지적.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지도에다가 자, 1번 토지는 건물도 짓고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또 2번 토지는 밭농사 지을 땅이니까 관리적. 3번 토지는 논농사 지을 땅이니까 농림적으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 지도에다가 결정한 것을 딱딱 표시해 주니까 우리 지도만 봐도 뭐가 결정됐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형도면으로 작성해서 고시해야 효과가 발생.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이제 일단 작성해야 돼요. 작성 이거 누가 할까요? 입안한 자하고 결정한 자 중에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안한 자. 최초로 만든 사람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입안한 자가 결정이 있으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지도에다 표시하고 작성합니다. 그럼 입안한 자니까 원칙은 누구겠어요? 특, 광, 시장, 군수. 얘들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게 있었죠.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작성한 지형도면에 관해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도 받아야 돼요. 잘 작성했는지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거나 또는 작성한 지형도면을 자 이제 고시합니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에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지형도면 고시 요 누가 할까요? 입안한 자요, 결정한 자요. 자, 여기서도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고시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권자. 그럼 지형도면 고시도 똑같은 거예요. 결정한 자가 그대로 고시합니다. 결정권자. 그러면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한 자가, 고시는 결정한 자. 이게 뭐 주어가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안한 자 작성, 결정한 자 고시. 근데 승인받는 것은 딱 누구만 승인받아요?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그리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한 날부터? 고시한 날부터 효과, 행위제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 이제 작성 고시해야 우리한테 보여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도면은 저 어디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개사 사무실에 그 지도 다 걸려 있죠. 그게 다 지형도예요. 그 지도에다가 뭐 용도 지역의 지정 현황, 정비구역 지정 현황 이런 거 다 표시해 갖고 보여준다며.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지형도면의 작성 가로 1번. 자, 작성 누가요? 입안한 자. 그 옆에다 입안자 딱 씁니다. 입안한 자. 그래서 원칙, 특광,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고 그랬지 지적도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즉 결정사항을 자세히 밝힌, 즉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고요. 옆으로 합니다. 승인은 누구만 받아요? 시장, 군수. 근데 하루에 대도시장은 또 빼네요. 왜 그래요?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빼고 일반 시장, 군수가 세 번째 줄에 중간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습니다. 시장, 군수만 도지사의 승인.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예외.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했어요. 그럼 지형도면도 누가 작성?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반한 자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밑에 고시.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승인했으면 이를 고시한다. 그럼 거기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시하는 사람. 입안한 자요, 결정한 자요? 결정한 자, 결정한 자. 결정권자. 자, 그래요. 결정권자도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까요? 항상 행정청 다시 쓸 때는 높은 사람부터 쓴다 그랬죠. 그럼 결정권자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거기서의 의미는 결정권자를 얘기해요.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그 다음 밑에 4번의 정비 가로 1번. 자, 특광사원수는 5년 동그라미,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마다 자,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도 한 번 입안해서 결정 끝 아니라는 거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 과정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과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다 몇 년? 5년. 왜 5년이요? 잘하셨어요. 네, 타당성 검토 5글자니까 5년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67페이지. 자, 26회 때 도시군관리계획 2문제 출제했고요. 그거 다 실어놨는데 한번 보죠. 이제 4번 문제.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사항만 모두 고른 것은 결정 내용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자, 기억.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도시자연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거. 도시자연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자연보호구역. 방위 결정 내용 맞고요. 니은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없어요? 개발사업. 또 리을. 리을이요? 리을. 기반시설의 정비. 기반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한 거예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니은. 그래서 니은번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용도구역 이름 가지고 장난쳐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결정 내용 이거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 쉬운 거죠. 완전 쉬운 거.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알고 있어도 그냥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밑에 보세요. 예제 5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쓸데없이 들어와서 틀렸죠. 그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1번 그 바로 정답. 그럼 이 문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역시 완전 쉬운 거죠.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26회 때 2문제는 그냥 다 쉽게 물어봤어요. 2개가 다 맞히라고. 그래서 작년에 27회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쉽게 냈을까요? 어렵게 냈을까요? 작년에는 어렵게 나왔어요. 아주 지엽적인 것 같고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럼 올해 다시 28회 때는 쉽게 내요? 어렵게 내요? 쉽게 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뭐 하려고 비관적으로 어렵게 낸다 이렇게 또 비관적인 예상하면 안 되고요. 올해도 쉽게 나올 거예요. 2개 쉽게 출제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쫙 봤는데 그 입안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저희 뭐 하려고 입안 결정해요? 자, 이 절차에 따라서 뭐 하는 거다? 열심히 또 절차는 했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면 안 되죠. 자, 입안 결정에서 뭐 하는 거냐? 6개를 하는 거죠. 6개. 6개를 입안해서 뭐 한다? 결정. 한마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를 하는 절차가 지금 우리가 배운 절차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특별시장은 뭐 해야 돼요? 일단 조사해야죠. 또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여기 용도 지역이니까 지방의 의견도 다 들어가지고 자, 이 토지의 용도지역 뭘 지정하겠다.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즉 특별시장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뭐 한다? 결정. 사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결정한 거예요? 용도 지역의 지정을 결정한 거죠. 용도 지역의 지정을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즉 지정한 것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고시 보여주면 용도 지역을 지정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럼 용도 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 어떤 토지의 용도지구 뭘 지정하겠다. 입안. 자,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 뭘 결정했어요?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 그리고 그 지정한 내용을 역시 지도에다 표시해서 고시하면은 용도지구를 지정한 효과가 발생.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이 절차. 기반서를 설치할 때도 이 절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6개 용용 기도 지입 이걸 하는 절차가 입안에서 결정이다 그 얘기죠. 입안 결정. 그러면 자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시는 게 여러분들이죠.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까먹어요.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입안권자요? 결정권자요? 자,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입안권자다, 결정권자다. 결정권자? 확실해요? 확실하죠. 좀 전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 그럼 지정이 이꼴 결정이니까 지정권자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자 원칙 누구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 군수는 뭐만 지구 단위 계획만 결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해수부 장관은 뭐만 결정?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럼 용도지역을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걸 높은 사람 순으로 쓰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이꼴 누구예요?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근데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가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자, 이 6개는 권한자를 물어보면 한마디로 누가 되는 거냐?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 딱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또 용도지역 하면서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따로 외우고 용도지구 할 때는 용도지구의 지정권자 따로 외우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늘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념만 이해해 두면 간단한 거죠. 한마디로 이 6개는 권한자 물어보면 다 누구라고요?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만 딱 잡으면은 이하에서는 권한자가 그냥 다 따라온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 6개를 결정하는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하부터는 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하부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강론입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국토법은 무슨 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거의 80%입니다. 국토법의 80%.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5장에 뭐 나오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 시설. 뭐 쭉 순서대로 지구 단위 계획 갈 건데 그럼 일단 지역, 지구, 구역은 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자 지역, 지구, 구역은 다 용도, 토지의 뭐를 결정? 쓰임새를 딱 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렇게 쓰세요. 딱 정해주면 그 쓰임새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뭐예요? 규제,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지구, 구역제를 조금 유식하게 우리 학계론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게 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 학계론에서 외부 효과 이론 배우셨죠? 또 시험 볼 때까지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좋은 거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그러죠.
안 좋은 거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 지역, 지구, 구역,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작년에 학교론에서 정답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역, 지구, 구역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고요. 그래서 68페이지 뭐 이렇게 쭉 좋은 얘기 써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옆에 이제 1절 용도 지역 나오죠. 자, 용도 지역 거기다가는 별표 3개 칩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